안녕하세요. 매그니랑 꼬마입니다. 오늘은 노타빌리티 메모 앱을 활용해서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타빌리티는 구조가 카테고리 그리고 또는 폴드라 그러죠. 폴드 그리고 노타빌리티 메모장 문서가 오른쪽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타빌리티에서 왼쪽에 있는 폴드를 활용해서 다이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리를 만들 때 현재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어리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다이어리 카테고리 속에 흉 카테고리로 2018년도라고 적혀놨죠. 2018년도에 보시면 2018년도 안에 2018년 월별 달력이 있습니다. 월별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9월이니까 9월 위클리 달력이 있고 데일리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다이어리와 똑같은 개념인데 월별 달력이 먼저 앞에 각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위클리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주씩 잡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월에 총 4개의 위클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장 한 장 데일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샘플로 만드니까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리 데일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일리 양식은 필요한 양식에 따라서 다운받으시거나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데일리 양식을 별도로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아줘야 될 거는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구분선을 먼저 생성해 주고, 구분선 생성해 주시면 이 다이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구분선 생성해서 여기에 강의 다이어리 이렇게 별로 큰 대분류로 구분선이 생겼죠. 그럼 이 구분선 속에 작은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목 생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샘플 2018년 9월 2018년 연도를 넣어주면 되죠. 연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매고 아까 강의 다이어리 속으로 카테고리 집어넣으면 실제 강의 다이어리 내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실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둘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현재 샘플 2018년도 여기에 폴더 비어 있을 겁니다. 2018년도 다이어리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이어리 구성을 보면 다이어리는 제일 첫 장에 뭐가 있냐면 다이어리는 먼스, 그러니까 즉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한 장 한 장에 12장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2장을 활용해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이어리 제가 한 가지 다이어리를 가져왔는데 프랭클린 플래너 캐주얼 다이어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다이어리에 먼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나오죠. 달력 총 12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12장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달력 12개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게 일반적인 다운로드 사이트나 또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구글 캘린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아이패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나 또는 맥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맥에서 활용하실 때 크롬을 실행하고 나면 크롬에 보시면 크롬에 구글 로그인이 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면 여기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눌러보십시오. 본인이 로그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여기에 칼렌더가 있습니다. 구글 칼렌더를 실행해 보시면 처음에 크롬 실행된 상태에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이 버튼 눌러주시면 칼렌더가 있죠. 이 위치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자기가 배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칼렌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 칼렌더에 실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칼렌더가 이미 기록되어 있든 사용하시던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 칼렌더에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신 자기 칼렌더를 포함시키시고요.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공백에 지금 칼렌더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칼렌더에 대한민국 아마 공휴일 칼렌더를 제가 공유를 했을 겁니다. 일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설정 메뉴 눌러보시면 인쇄가 있습니다. 인쇄를 눌러보시면 인쇄에서 인쇄 범위가 8월 27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를 1월달로 바꿔주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용지 방향은 되도록이면 가로가 좋겠죠. 가로로 하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그럼 인쇄 지금 화면이 나오죠. 인쇄 화면이 나오고 변경, 여기 뭐가 있냐면 PDF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PDF 저장이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건데요. 여기서 PDF 저장이라고 있죠. PDF 저장이라고 있는데 이 PDF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시면 여기서 보시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 게 나와요. PDF 파일로 저장된 게 나오니까 이 PDF 파일에 원하시는 파일명 있죠. 파일명을 원하시는 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이거를 노타빌리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노타빌리티로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메일로 보내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마 대부분 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드롭박스에 올리시던 지금 이렇게 파일을 보내시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다운로드에 파일을 열기 하시면 지금 파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이패드로 받아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받아보시면 받기,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럼 이미 전송이 완료됐, 파일이 작기 때문에 금방 받아집니다. 그럼 전송이 완료됐죠. 그럼 이걸 선택해 주시면 파일이 나오죠. PDF를 선택해 주시면 아까 출력하고자 했던 게 이미 나와 있죠. 요거를 노타빌리티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패드에서는 항상 여기에 공유를 누르시고, 공유를 눌러보시면 노타빌리티로 바로 공유하는 게 있죠. 공유하는 거를 바로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노타빌리티로 보내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노타빌리티로 가보시면 지금 새로운 노트 만들기라고 지금 받은 파일이죠. 조금 전에 PDF 보낸 거, 그거를 실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노트 만들기 이렇게 나타나죠. 노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럼 총 12장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샘플, 아까 샘플 폴더 위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샘플 2018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완료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에 샘플 2018년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프린트 테이블로 되어 있죠.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되게 쉬운 게 1번부터 12번까지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요걸 번호로 보시면 쉽게 금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1월달 보고 싶으면 메뉴에 1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018년 월별 이렇게 눌러주시면 2018년도 월별로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럼 여기서 2018년도 1월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1월부터 지금 쭉 들어가게 돼요. 신정 나오겠죠? 그러면 9월달이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9월달이니까 9를 클릭해 주시면 터치만 해주셔도 9월달로 자동으로 와집니다. 와지니까 여기서 활용하고 만약에 펜으로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 12일이니까 12일부터 13일까지 약간 모양이 확대해서 찍어주셔도 됩니다. 13일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적어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PDF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워 주셔도 그 개체만 지워집니다. 그럼 내일 해야 될 일 중에 자녀 장님 요금 확인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메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력에 기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PDF로 저장되고 PDF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A4 용지로 출력해서 모아두면 하나의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별 달력은 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월별 달력 다음에 있어야 될 게 그 월에 보면 각 일별 달력이 있습니다. 일별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일별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실제로 구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떤 어플을 제 같은 경우는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PDF 파일을 구하시면 자기 형식에 맞는 걸 구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해본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았던 어플에서 PDF로 출력하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를 만들 때 일별 다이어리 양식을 여러 회사에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요. 바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유패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유패드라는 어플을 실행시키시면 같은 노트 어플인데 유패드 어플에서 실행시키시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연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시작 요일은 1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월요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일별 다이어리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이어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개의 다이어리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니까 이 다이어리에서 실제 여기다가 기록을 보통 해요. 이 어플 자체가 그 용도입니다. 그 용도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노타빌리티로 옮기기 위한 거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들을 옮기기 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면 PDF라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있고 PDF를 클릭하시면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0장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30장이 순서대로 PDF 하나로 묶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9월 30일까지 3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택한 페이지, 이게 365 중에 30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앱스토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전송합니다 나오죠. 여기에 파일명이 나오고요. 여기서 시작을 누르세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때는 항상 노타빌리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료됐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노타빌리티로 가봤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총 새로운 노트로 만들기라고 나오죠. 그럼 이건 9월달 겁니다. 9월 한 달치에 약 30장의 일별 다이어리니까 여기서 새로운 노트 만들기 눌러서 1위부터 30까지 가져오기 누르시면 지가 다 가져옵니다. 완료. 그럼 보시면 월별 했죠. 2018년 월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일별인데 들어가 보시면 2018년도 9월 1일부터 여기 보면 날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30일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원하던 제목은 아니죠. 이게 보기 쉬워야 되니까 여기서 2018년 9월 데일리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이미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샘플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그럼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월별이 나오죠. 그리고 2018년도 월별이니까 여기는 1월부터 9월까지 한 장씩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월은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데일리를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늘 12일일 겁니다. 12일 내일 할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위에 적어야 되겠죠. 1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좀 제가 글자를 많이 못 적었는데 다시 적을게요. 색깔은 용도에 따라서 뭐 집안일이냐 회사 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다이어리에 2018년 쭉 이렇게 나오죠. 데일리. 그러니까 9월달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에 다이어리 적는 게 있고 그 다음 월별 적는 게 있죠. 그럼 일반 다이어리하고 이런 다이어리 두꺼운 다이어리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쓴다고 보시면 막 워클리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적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두꺼워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주간 다이어리도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월간, 주간, 일간, 뭐 주간, 일간 이렇게 넘어가도 좋긴 한데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월간과 그 다음에 데일리만 적어도 됩니다. 그럼 이 데일리에서 한 가지 데일리에서 이렇게 적으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보시면
월간도 이렇게 적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9월.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사진들을 자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사진들을 만약에 어떤 일에 업무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업무가 갈 거니까 어떤 일에 표시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둬서 실제 데일리 적다가 보면 이런 그 마크를 보면 여기서 업무 마감 적죠. 그리고 내일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메일을 보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지메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제가 내일 할 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견적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활용해서 다이어리를 계속 만들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외부 사이트나 그림들을 또는 강의를 갖고 와야 된다 했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데일리에서 여기다가 새로운 건,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 중에 무슨 특별한 일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사파리를 이쪽에 띄우세요. 띄우고 그 필요한 정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바로 그 캡처해서 넣든 그냥 그 사진을 가져와서 넣을 수 있거든요.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펜인데요.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학습이나 업무 중에 이런 경우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 있잖아요. 찍은 사진을 직접 여기다가 첨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한 거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오늘 제 아이디어니까 여기다가 메모해 두는 거죠. 메모해 뒀다가 물론 주요 중요한 거는 다른 메모장에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오늘 찍었다는 그런 확실하게 여기서 표가 나니까 이렇게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이 근데 이렇게 가고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잡아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해요. 구독과 추천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